반갑습니다. PC로 줌 활용하기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로 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 줌 어스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줌 어스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제일 상단에 줌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시고요.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 됐다라고 하는데요. 회원가입, 무료로 가입하세요라고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회원가입을 진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입해도 되지만은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요. 여기 우리는 구글 아이디를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페이스북 아이디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구글은 휴대폰 산 사람들은 다 있을 거예요. 안드로이드 사람들은 구글에 보면은 구글 스토어에 보면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로 접속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없다, 둘 다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가입하세요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 어떤 날인지를 한번 파악해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년월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연도와 월 그리고 해당되는 달 일수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하시고 이제 여기서 업무용 이메일 주소를 넣는 건데요. 본인이 지금 쓰고 있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은 그 주소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금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금제 보시면 우리는 무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무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되겠는데요. 무료 버전은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고요. 40분 동안 이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이나 교회, 학교, 공과 모임 할 때에는 40분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여기 프로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유료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다운을 어떻게 받냐? 저기 우측 상단에 보면 리소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리소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받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가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우리는 제일 첫 번째 걸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줌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뜨게 되면은 이제 줌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두 가지를 쓰면 됩니다. 새회의, 그 다음에 예약 이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새회의는 지금 당장 회의를 만들어서 방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 모임을 가지고 싶다고 하면 새 회의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 나는 날짜를 정하거나 시간을 정해서 예약을 한 다음에 그 예약된 코드를 가지고 나는 회의를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예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예약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을 하면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제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주제는 방 제목, 방 이름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모임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교사 선생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교육자 같은 경우는 초등부 교사 회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맨 위에 거는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 옆에는 언제 시작할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2월달 달력이 뜨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8일 교사회의를 하고 싶다. 주일날에 하고 싶다. 28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 칸에 보면은 시간대가 나와 있는데요. 28일 몇 시에 시작할 것인지, 이제 오전에 하고 싶으면 조금 더 올리면 오전 시간대가 나오고요. 아니, 나는 오후에 하고 싶어. 오후 한 4시, 5시.
5시에 하고 싶으면 오후 5시에 대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밑에 이 기간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본 1시간을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프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의 시간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간이 설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미리 회의를 만들어 놓고 저는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지, 이 1시간 지나면은 회의가 꺼지거나 끝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아니요, 2시간 정도 할 겁니다. 라는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밑에 가면은 따로 건드릴 것이 없어요. 비디오는 이제 시작할 때 화면을 켜서 시작할 것인지 끄고 시작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호스트는 방 만드는 사람이니까 방 만드는 사람은 시작할 때 이미지를 켜겠다, 비디오를 켜겠다 하면 켜기를. 또한 참가자들이 끈 상태에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켠 상태에서 들어오게 하고 싶다, 켜기, 끄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끄게 하고 들어온 다음에 준비한 다음에 이제 켜시는 것을 더 선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르고 하면은 사생활 노출이 있기 때문에 먼저 끄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고급 옵션에 가보면은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가자가 언제든지 참가하도록 허용. 정해진 시간대 말고도 언제든지 들어오게 할 거면 허용을 누르면 되는 거고요.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네, 입장할 때 사람들이 이제 음소거가 안 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들어오게 되면은 지저분한 소리가 나고 주변 소음이 들리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안전하게 들어오거나 소리에 방해되지 않도록 음소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옵션에 있어요. 고급 옵션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회의 예약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로그인이 안 되신 분들은 로그인 해라고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요. 먼저 로그인 하신 분들은 이제 로그인 되면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이제 예약을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약을 하고 이제 초대하려고 하는데 막상 처음 보는 화면이 나오니까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내줘야 하는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밑에. 이 부분들을 이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우클릭하셔서 복사하셔서 이제 카카오톡에다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하시고 여기에다가 우클릭하셔서 붙여넣기 해서 전송하시면 이제 초대 링크 보내는 것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초대 링크가 있는데요. 이제 받는 사람들은, 이 링크 받은 사람들은 이것만 클릭하면은 됩니다. 따로 밑에 이 암호를 클릭할 필요가 없어요.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분들은 해당되는 주소만 클릭하면은 바로 이제 회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대에 됐다고 하면은 그 회의 주소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장만 눌러주시고 이제 끄시면 됩니다. 다른 이제 것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회의 예약하는 것을 배웠고요. 이제 회의를 통해서 화면 공유하는 것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뜨죠. 초대를 받았으면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새 회의를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됩니다. 새 회의를 열었을 때 초대는 여기 화살표 링크가 있습니다. 참가자 우측에 보면은 화살표 링크가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초대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초대 링크를 복사하셔서 또 카톡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메일이 나오고 연락처가 나와서 복잡한데요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초대 링크 복사하셔서 카카오톡으로나 이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비디오 중지, 음소거 해제가 있는데요. 이제 비디오 중지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끄게 되고요. 비디오 시작을 누르면 화면이 다시 켜지고 음소거 해제 누르면 음소거가 풀리고 음소거하면 다시 음소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은 이제 참가자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컴퓨터로 대화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를 클릭하면 누가 들어왔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누가 들어왔구나, 누가 들어오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한 명을 초대했죠. 그 초대하신 분이 이제 들어오게 될 겁니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아까 대기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대기실에 대해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수락을 눌러주시면 이 사람이 초대하게 됩니다. 초대를 받고 이제 크게 되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음소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음소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가 방장이니까 이 사람을 음소거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음소거 해제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그 사람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소거를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허락하면은 음소거가 풀리고요. 아니면 음소거가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화면 공유를 하고 싶잖아요. 화면 공유를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기 위해서는 밑에 하단에 보면 화면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내가 컴퓨터상에서 띄웠던 창들이 다 뜨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을 클릭하시고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화면을 이렇게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공부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화면을 볼 수 있으니까요. 참가자 클릭하시고 또 아이들 잘 있는지 한번 보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한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면서 글을 쓰고 싶으신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기 공유 중입니다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또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주석 작성이 있는데요. 여기 주석 작성을 통해서 그리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형식을 클릭하셔서 두꺼운 거 두께 조절 그 다음에 색깔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빨간 색깔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줄을 그어가면서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 잘 보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쓰기가 힘들다 마우스로 글쓰기가 힘들다고 하면 텍스트를 클릭하셔서 원하는 곳에다가 클릭하시고 이제 글을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주석 작성을 쓰실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냥 주석 작성을 이렇게 하시면은 다른 아이들도 이 화면에다가 글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글을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글을 쓰고 하면은 선생님들 교육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글 쓰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여기 화면 공유 중입니다. 다시 올리면 또 이런 창이 뜨죠. 여기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참가자 주석 사용 안함 여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참가자 주석 사용 안함을 클릭하셔야지만 다른 아이들은 화면에다가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만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료를 보여주면서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더 다른 방법, 아이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누르시고 동영상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드라마 바이블이 켜져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공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동영상이라고 했잖아요. 동영상은 무엇이 중요하나요? 화면도 중요하지만 소리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나게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단순히 다시 보여드릴게요. 화면 공유를 하고 이렇게 이 해당되는 파일을 클릭하고 공유만 누른다면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 좌측 하단에 보면 소리 공유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소리 공유를 클릭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유를 해도 소리는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리 공유까지 눌러준다고 하면은 네, 당연히 이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누르면 해당되는 이 화면이 뜨면서 똑같이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같이 창세기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드라마 바이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면 더 좋겠죠. 그다음 화이트보드 기능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글 쓰면서 화이트보드 기능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또 잘 활용하시면 또 실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고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급에 보면은 컴퓨터 소리만, 그 다음 일부 화면만, 두 번째 카메라의 콘텐츠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선 컴퓨터 소리만 하면은 아이들과 얼굴을 마주 하면서 컴퓨터 화면만 컴퓨터 소리만 이제 들리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드라마 바이블 소리만 나오게끔 하겠다면은 드라마 바이블 소리만 키게 하고 성경책을 펴서 성경책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화면 일부만, 그러면은 화면 전체, 아까 전에 전체만 이렇게 보이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만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은 이 줌 화면만 보여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화면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더 쉽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컴퓨터 화면 중에서 PPT 화면을 이제 보여주고 싶다. PPT를 만들었는데 보여주고 싶다. 근데 이 PPT를 전체 확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해당되는 탑만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아이들이 이 부분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 이제 볼 수 있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화면을 이제 넘기시면은 그 아이들이 이 화면대로 이렇게 함께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네. 화면을 일부 화면만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기능도 있고요. 컴퓨터 소리만 나가게끔 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급 기능을 봤는데요. 일부 화면, 그 다음에 컴퓨터 소리만, 이 두 가지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또한 아이들과 또한 이것을 활용하여서 더욱더 셀 모임 등 여러 가지 원가 모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줌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육하는데 많이 신경을 쓰시고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아이들 신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줌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다음에는 지금 모바일로 줌 회의하기가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휴대폰으로도 아이들과 줌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